2012년 3월 전북 부안의 어느 건물 화장실, 이곳에 숨어있던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. 여성은 당시 30대 후반의 주부였던 권모 씨. 그녀가 체포된 이유는 살인 혐의였는데요. 피해자는 바로 자신의 두 딸이었습니다. 권 씨는 체포 이틀 전 근처의 모텔에 투숙한 뒤 자신의 두 딸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였습니다. 권 씨가 두 딸을 숨지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경찰 진술에서 권 씨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지만 조사를 맡은 형사들은 믿을 수가 없는 눈치였습니다.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하나씩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며 경찰들은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. 사건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. 권 씨는 나름대로 평범한 인생을 사는 주부였습니다. 그녀의 큰딸은 권 씨에게 있어 많은 자랑거리였는데요. 특히 학교에서의 성적이 매우 좋은 모범생이어서 학부모 모임 등에 권 씨가 참석할 때면 늘 그녀의 큰딸 이야기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나 그녀에게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는데요. 그것은 바로 가정불화였다고 전해집니다. 권 씨의 집안은 그다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권 씨와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고 딸들 역시도 권 씨 부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어린 마음에 많은 소가리를 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. 그런 환경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오던 큰딸은 권 씨에게 있어 유일한 행복이자 희망이었습니다. 어느 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권 씨는 처음 보는 학부모 한 명을 알게 됩니다. 옷차림도 다른 학부모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고 정중하게 차려입은 것이 일반적인 주부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그녀의 이름은 양모 씨였는데요. 권 씨보다 6살 정도 어린 여성이었습니다. 두 사람이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은 양 씨가 먼저 권 씨에게 반갑게 말을 건네면서였습니다. 양 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고 권 씨의 큰딸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요. 두 사람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알고 보니 양 씨는 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. 차림새에서부터 이미 눈치를 챌 수 있었지만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는 여성은 아니었습니다.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심지어 머리까지 좋은지 멘사 회원이었다고 하는데요.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 불화가 있던 권 씨에게 양 씨는 쉽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양 씨는 자신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냐 물었고 권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양 씨는 권 씨에게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. 그것은 바로 잘 사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는데요. 당연히 양 씨의 이 말에 권 씨는 혹할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부탁합니다. 양 씨는 알려주긴 알려주겠지만 대신 그 비법을 아주 잘 따라와야 된다고 조건을 겁니다. 양 씨가 밝힌 비결은 바로 어떤 종교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 종교의 이름은 바로 기계교였는데요. 권 씨는 살아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종교단체였습니다. 양 씨는 자신 역시도 얼마 전까지는 힘들게 살았던 평범한 주부였다며 기계교를 믿게 된 이후로 삶이 변했다고 말합니다. 권 씨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지만 양 씨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그녀를 재촉했습니다. 양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계교의 교주는 시스템이며 해당 시스템이 신도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지령을 내리고 이 시스템의 지령에만 거부하지 않고 잘 따르면 인생이 술술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본사는 일본에 있고 아직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사는 부산 한 곳에만 있다는 설명까지 듣고 나니 다소 이름이나 설정은 황당했지만 양 씨의 구체적이고 진지한 설명에 설득되어 꽤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였다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. 결국 권 씨는 양 씨의 재촉에 못 이겨 가입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가입 절차라는 게 별게 없었습니다. 그냥 기계교에 이미 가입된 사람의 추천만 있으면 일정 기간 심사를 거친 뒤 가입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. 만약 합격이 되면 며칠 뒤부터 문자가 올 테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며칠 뒤 권 씨의 휴대폰으로 시스템이 보내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.
처음 권 씨가 받은 지령들은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. 이것만 따르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순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었는데요. 그냥 빨래를 해라, 설거지를 해라 등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. 굳이 지령이 아니더라도 매일 하는 것이었으니 권 씨는 지령들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. 정해준 옷을 벗으라고 할 때까지 입어라, 속옷을 입고 다니지 마라 등의 지령이 도착하고 조금 곤란한 지령들이었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. 이런 부분은 권 씨 혼자만 감당하면 됐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이후에 도착한 지령들에는 권 씨의 아이들까지도 포함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아이들을 씻기지 말아라부터 시작해서 밥을 빠른 시간 안에 먹게 하라는 내용, 또 아이들이 친구와 얼굴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라, 잠잘 때 아이들을 앉아서 자게 하라 등 사실상 아이들을 괴롭히는 수준의 문자들이 보내진 것입니다. 결국 어쩔 수 없이 권 씨는 지시대로 하기는 했지만 도저히 이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. 권 씨는 양 씨를 만나 지시들에 관해 물었습니다. 아무래도 문자의 내용들이 좀 이상하다는 것이었는데요. 양 씨는 자신도 그걸 다 겪고 여기까지 왔다며 시스템의 말만 들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녀는 권 씨에게 또 다른 주의사항도 건넸는데요. 앞으로는 지령을 제대로 듣지 않을 시에 벌금을 내야 된다는 주의사항이었습니다. 실제로 권 씨가 이후 지시를 지키기가 어려워지자 시스템은 문자로 권 씨에게 금품 등을 현금화시키라거나 혹은 그게 어렵다면 가전제품 등의 물건을 사서 기계교에 헌납해야 한다는 벌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 지사가 부산에 있으므로 직접 받기가 어려우니 양 씨를 통해 돈과 물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는데요. 이 과정에서 권 씨는 모자란 돈 때문에 사채도 끌었었고 3년간 약 1억 4천만 원 어치를 상납했다고 합니다. 이런 와중에도 지령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는데요. 급기야는 아이들에게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여서 시간 안에 못 먹으면 회초리를 들라는 지시도 벌어집니다. 그런데 무척 황당한 것은 권 씨가 이 지시를 어기고 아무래도 아이들을 자신이 때리기는 어렵다고 말하자 그럼 양 씨를 대신 보내겠다는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. 실제로 얼마 후 양 씨가 도착했는데요. 양 씨는 웬 처음 보는 남성과 함께 권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. 그는 같은 기계교의 신도 중 한 명이라고 말했는데요. 양 씨는 직접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양 씨가 힘이 들어 잠시 쉬는 동안에는 함께 왔던 남성이 대신하기도 했습니다. 자기 자식들을 남이 와서 체벌하는 상황, 권 씨는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기계교만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하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나중에 도착한 지시는 더욱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. 권 씨가 아이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노숙 생활을 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. 도대체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냐는 물음에도 그저 아이들을 데리고 노숙을 하라는 내용만 반복됐습니다. 권 씨는 이때 이미 가정 불화가 더욱 심해진 상태였고 시댁과 친정, 다른 가족들과 연도 모두 끊긴 상태였지만 시스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기에 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. 시스템이 결국 권 씨에게 정해준 노숙 장소는 바로 어느 기차역이었다고 하는데요. 어느 방송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권 씨 모녀를 기억하던 기차역 근처의 어느 가게 주인은 아이들이 안쓰러워 먹을 것을 주기도 했는데 기차역 내의 화장실에서 지내는 것 같아 보였으며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자주 봤다고 하네요. 정해진 기간대로 노숙을 했다는 대답을 보냈지만 시스템의 답장은 노숙을 계속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시스템이 권 씨에게 노숙을 지시하기 이전에는 이런 내용의 지령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. 바로 권 씨에게 잔혹한 장면이 나오는 특정한 영화를 계속해서 시청하라는 지시가 있던 것인데요. 지칠 대로 지친 권 씨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현실 그리고 잔인한 영화를 계속 시청한 탓이었는지 끝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고 맙니다. 정상적인 상태에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그러나 권 씨는 이미 결심이 서버린 상태였는데요. 그녀는 전북 부안의 어느 모텔에 투숙했고 이날 CCTV에는 권 씨 모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. 권 씨는 이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목숨을 뺏고 자신도 따라가기로 합니다.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큰딸은 욕조에 빠뜨렸고 작은 딸은
이런 베개를 이용해 목숨을 빼앗았다고 밝힙니다. 특히 큰딸의 목숨을 뺏는 과정에서 딸이 욕조에 들어가기 싫다며 권 씨에게 반항하자 권 씨가 그럼 양 씨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더니 큰딸이 망설이다가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고 밝혀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. 두 딸의 목숨을 빼앗은 후 권 씨도 눈을 감으려 했지만 그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. 결국 모텔을 빠져나온 그녀는 근처 건물의 화장실로 도망쳤고 경찰에 연락해 모텔에서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습니다. 경찰은 모텔 방에서 숨진 두 아이를 발견했고 CCTV 등을 추적해 근처 건물에 숨어있던 권 씨를 체포했는데요. 이후의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. 기계교가 있었다, 시스템의 지령에 따랐다 등의 진술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던 경찰은 권 씨의 휴대폰 메시지를 조회했고 그녀의 진술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합니다. 또 이 과정에서 권 씨가 사채 6천만 원을 사용했음이 밝혀졌고 권 씨는 이 돈이 전부 기계교에 헌납한 돈이며 이 돈을 전달받은 것이 바로 양 씨라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양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. 조사에서 양 씨가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당연히 기계교는 전부 양 씨가 꾸며낸 이야기였고 커리어 우먼, 맨사회원 경력 역시도 전부 거짓이었는데요.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권 씨에게 벌였냐는 질문에 그녀는 권 씨가 미워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. 양 씨의 아들은 권 씨의 딸과 같은 반이었는데요. 권 씨가 자신보다 모자라 보이고 가정 형편도 안 좋은데도 권 씨의 딸이 자신의 아들보다 성적이 좋자 질투가 나서 그녀를 괴롭혀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. 권 씨가 기계교에 벌칙 명목으로 보냈던 현금들과 가전제품 등의 물건들 역시도 전부 양 씨가 가로챘으며 그녀는 권 씨가 이렇게 보낸 돈을 전부 쇼핑이나 유흥에 사용해버렸는데요. 그 금액은 무려 1억 4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. 게다가 양 씨가 권 씨의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을 때 함께 왔던 남성은 기계교의 신도가 아니고 양 씨가 당시 만나고 있던 내연남이었음도 밝혀집니다. 양 씨는 자신은 그냥 이런저런 문자만 보낸 것이고 협박을 하거나 아이들의 목숨을 뺏으란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권 씨의 심신 상태를 극한으로 몰아붙여버린 점, 그리고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특정한 영화를 계속해서 시청하게 하여 사건을 유도했다는 점, 금품 등을 가로챈 점 등으로 인해서 살인 방조 및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양 씨는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문자 메시지에 분명 모든 것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결국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권 씨는 징역 6년,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양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권 씨는 2018년에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 씨 역시도 2024년에 만기 출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어쩌면 양 씨는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어디선가 범죄를 벌였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한 가정을 망쳐놓고 어떻게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나올까요?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죄 없는 두 아이가 안타깝게 희생된 범죄였습니다. 한 여성의 자작극에 의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, 기계교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.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?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.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